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환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다만 네. 이제 뭐 외국인 매수가 지금 여기서 외국인이 한번 또 이제 매수로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결국 뭐 지금 오늘도 이제 환율이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24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이게 뭐 거의 한 2년 만에 지금 이제 1,240원을 돌파한 상황이고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1,250원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1,250원은 안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여기다 이제 뭐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아직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 물론 앞서서 여러 가지 요인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라든가 또 이제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악재로서의 해소의 어떤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라든가 지금 또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또 이제 또 원화에는 또 위안화가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1,200원 선 1,250원을 돌파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돌파했다가 다시 밀리더라도 이번 주말이 조금 분기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북한 또 네, 그런 어제 부분들. 이제 네. 뉴스 보도도 많이 보셨겠지만 북한의 이야기, 그 ICBM의 이제 그렇죠. 발사대라든지 네.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계속 위를 정찰한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외환 시장은 지금 그거를 그렇죠. 보고 그런 건 있는 사실 겁니다. 주식시장보다 외환시장이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역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바로 이제 그 이후에 뭐 원달러 환율이 뭐 1,290원, 1,300원 근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금방 사실 거기서는 해소가 됐어요. 다시 1,250원까지 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그 이머징 쪽에서의 어떤 신용 리스크, 네.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머징 내에서도 이제 몇몇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타겟이 되죠.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어떤 뭐 대외 채무 상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시용 경색이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머징 내에선 우리나라가 좀 이제 상대 안전한 국가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FOMC 이후에 지금 조금 이제 그 어떤 그 이런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결국은 이제 어떤 전쟁 국면에서는 협상 국면으로 이제 진정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물론 계속해서 뭐 이게 장기화가 될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협상이 나오겠죠. 이제 뭐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악재의 민감도는 분명히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원달러 환율도 이제 어느 정도는 거의 이제 올 만큼은 온 것이 아닌가. 이제 아직까지 좀 이제 노이즈는 남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시장에 더 이상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어떤 뭐 급락을 불러일으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환율은 항상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김신우 연구원이 오늘 따로 준비한 뭐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회심의 한 칼 기업 있잖아요. 네. 이것도 연달아 들어보자. 일단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을 확인을 해야 할까를 말씀을 시적인 드리겠는데 표현인데 흔들리는 우정? 알겠습니다. 네. 자, 무슨 내용인가?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도 해소가 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완화죠, 완화. 해소보다는 네. 완화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흔들 수 있는 변수 요인을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협상도 있고 디폴트 위기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도 선반영이 되긴 했지만 뚜껑을 실제로 열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유가라든지 금값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오늘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지만 해당 급락이 추세적으로 고착화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아시아 전반적인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빠른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가 있는 곳에 수급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리오프닝, 뭐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정책주, 뭐 이구동성으로 다 떠들면은 거기는 한 번 또 정점에 내려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뭐 호재가 계속, 됐던 이벤트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뭐 탄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뭐 원전이라든지 건설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진이라든지 뭐 건설 뭐 KCC 클래스라든지 뭐 시멘트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여행이라든지 항공주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코로나 뭐 백신 패스 백신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그냥 우리도 이제 해외 여행을 그냥 격리 없이 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냥 그 여행이라든지 항공주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는데 실제로 이제 실적을 보게 된다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 엔터라든지 뭐 의류, 레저 쪽에 관심을 한번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그에 따라서 뭐 하이브라든지 뭐 CJ, CGV 같은 그런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신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뭐 외국인에 대한 흐름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수에 대한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연속성을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시은 연구원의 핵심의 기업은 뭡니까? 그래서 정책주 정책주. 중에서 원전 관련주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책주도 순환매 흐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동안 상승했다가 하루 정도 다시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우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전 관련주에 비해서 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만에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진은 뭐 제어 계측 전문 기업인데 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제어 시스템을 개발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더불어서 원전에 대한 해체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방사선에 대한 오염 소각제 제염 기술을 상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러시아가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데 뭐 그에 대해서 무기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안전적인 에너지도 그 원전이 안정적인 에너지로 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그에 대해서도 공급원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EU 같은 경우에서도 그린 텍소노미로 이제 친환경 기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SMR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진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작년 매출이 5년 만에 1,000억 원대를 회복을 했고요. 연결 영업이익만 8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철강 부분에 대한 계측기기에 대한 수주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뭐 실적 개선세가 더욱더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원전에 대한 부분은 뭐 신고리 5호기, 6호기에 대한 부분에 그 수주를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제염 기술, 그러니까 오염을 제거하는 기술, 그러니까 방사능, 뭐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저도 좀 모르겠지만 그것도 상용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 것도 포인트가 되는군요. 네네. 네. 뭐
본인이 준비한 기업이잖아요. 네. 그 상용인 아무래도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방사선이라든지 뭐 그렇죠. 폐기물질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크게 반대를 했던 이유가 방사선, 사고가 오염, 나면은, 뭐 이런 네. 부분이기 후쿠시마 때문에 원전 때문에 네네. 결정적이었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시윤 연구원의 포인트 몇 가지 들어봤고, 그다음에 기업은 우진. 네, 우진이죠, 우진.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개장을 또 함께해 주신 두 분이었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연구원과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이동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